묵화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인생의 고단함, 요거 드러난 키워드 인생의 고단함. 그 다음 연민, 요거 좀 중요한 거야. 인물의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 파악할 때 연민 문제로 좀 많이 나옵니다. 연민과 관련해서 수능 기출문제 한번 출제됐던 게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이건 딱 연민으로 출제가 된 거는 아니지만 정조와 같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선택지로 묵화가 등장했었어. 이 단어를 또 어려워했었고 시 분석하는 것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문제를 푸는데 고생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꼭 한번 알아두시고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아마 3번 문제인가 이렇게 아마 나올 거야.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 다음에 연민과 관련 있는 작품들로 내신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평역에서 요런 시들 알겠죠?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어 풀이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 다음 위로 교감, 교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 됐죠? 그 다음 여백의미, 여백, 그 다음 동반자, 유대감. 여백이라는 거는 내용 자체에서 여백도 있고 또는 형식적인 특성으로서의 여백도 있는데 여백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죠? 꽉 채우지 않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살짝 그려놓는 거지. 시쓰기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그래서 박목월의 청로루, 산도와 같은 작품을 찾아보면 작품의 어떤 글자 양이 분량이 굉장히 적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백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알아두세요. 내용적인 측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꽃이 많이 피어 있지 않고 두어송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산도와 두어송이 이런 부분도 내용상의 여백입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반자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와 또 연결되는 시가 있지. 플라타너스. 그 다음에 소설 따졌을 때 매번 나오는 메밀꽃 필무렵.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동반자적 관계다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교감을 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의 어떤 모습이라면 유대감이라는 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지. 묵화라는 건 어쨌든 그림이긴 하지만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볼 거야.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는지 그거는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자유시, 서정시, 애상적. 서로 인생의 어떤 고단함과 쓸쓸함이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세부 상황과 배경이 생략된 채 대상만이 과감하게 단순화되어서 묘사됐다. 이건 생략됐다. 그 다음에 대상만이 과감하게 단순화되어 묘사됐다. 절제된 언어로 함축미와 여백의미를 느끼게 됐다. 쉼표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이러한 삶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야. 그죠? 요거. 할머니와 소가 힘든 농사일을 하며 적막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쓸쓸한 분위기. 그래서 맨 앞에 부분에는 선경. 됐죠? 그 다음 할머니와 소가 고단한 삶을 함께 나눈다.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뒷부분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후정.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선경, 후정. 자, 그 다음 제목에 담긴 의미 한번 보고 이해와 감상 넘어갈게요. 묵화는 화려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상을 표현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 시도 세부적인 모습이나 배경을 생략한 채 그죠? 세부적인 모습이나 배경을 생략한 채 이런 식으로 서술됐다. 그래서 한 편에 한 폭의 묵화가 연상된다. 이게 제목이 바로 묵화가 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해와 감상 한번 갑시다. 자, 좀 기네. 이 시는 소의 목덜미와 할머니의 손을 그린 일이행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소에게 건네는 할머니의 마음속말을 제시한 3, 6행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앞에 올라가 봐. 1, 2행 이렇게 얹혀져 있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장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나뉜다는 뜻이지. 화자는 화자의 모습도 있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야? 그렇지. 할머니는 화자가 아니라 대상으로 봐주는 게 낫겠다. 힘든 농사를 끝내고 돌아와 물을 먹이는 소의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관찰한 거지. 한마디 말도 들리지 않지만 화자는 할머니 행동에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함께 지냈구나. 너나 나나 발장등이 똑같이 부었구나. 우리 둘 다 외로운 존재구나. 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지. 나는 연민과 위로의 말을 읽어내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추측한 이 말 속에는 소에게 건넨 할머니의 마음만 추측되어 제시되어 있을 뿐 하루를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사는 생략되어 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부시켰던 이런 개념들 서사가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고민하지 말고요.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둡시다. 자, 그 다음 그저 할머니는 소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소를 쓰다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제시되지 않은 까닭에 이 시는 적막한 할머니의 고달픈 삶의 애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1번 이런 뜻도 있다. 두 번째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에 건네는 연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는 할머니 고달픈 삶의 애환 또 하나는 이웃에게 건네는 연민 이렇게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시가 지니고 있는 여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 작가의 시에는 어린아이나 노동 등의 약자를 소재로 하여 그들의 삶을 예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많다. 이러한 시들은 고되고 힘든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로 휴머니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데 이 시 역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가 한번 봐봐요. 김종삼. 왼쪽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있죠. 그죠? 고도의 비약에 의한 어구의 연결과 시화에 담긴 음악의 경지를 추구하는 순수시의 경향. 순수시의 경향이라고 하면 누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김영랑. 김영랑 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렇지. 유미주의. 이런 것들. 고도의 비약은 아마 요거랑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과감한 생략에 의한 여백의미를 중시했다. 여백의미가 또 나타나는 게 아까 박목월의 박두진 뭐 이런 인물들이 있어. 그 다음 조지훈 청록파잖아. 그 중에 이제 박목월이란 인물이 바로 뭐 청로루 산도와 이런 데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시상 전개 1, 2행 소 목덜미 할머니 손이 얹혀져 있는 소에 대한 연민의 정이 담겨 있다 라는 것이 뭐 된다? 그렇지, 관찰되고 있다. 밑에 써있기는 해요. 3, 6행인 할머니 소가 소에게 했음직한 말을 추측하여 제시하고 있다. 됐죠? 서로 유대감이 형성돼. 그래서 동반자적 관계다 라는 말 아까 썼죠. 동반자적 플라타나스. 자, 소 힘든 일을 마치고 난 뒤 물을 먹고 있다. 할머니 물 먹는 소 목덜미에 손을 얹고 뭐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연민과 교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읽어보시고 제목 묵화의 표현상의 특징. 이 시는 구체적인 배경무사나 상황 맥락 없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니까 무슨 뜻이야? 나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지. 나라는 말이 있으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다. 다른 말로 하면 표면화된 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관찰한 대상의 모습만 화폭의 그림처럼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시의 특징인 여백을 다음 가지 정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여백, 전체의 행이 6행에 불과하다. 형식적으로 딱 보면 한 행의 길이가 10자를 넘어가지 않을 만큼 뭐 했다? 시어를 절제하여 사용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시어를 절제한다는 말도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그지? 그 다음 불완전한 종결 이런 것들은 연결어미나 쉼표로 끝맺는다 라고 한다든지 또는 서술어의 제약 또는 생략 이런 말을 쓰기도 해. 서술어의 제약 또는 생략. 내용적 여백, 배경에 대한 묘사가 없으며 이 하루의 구체적인 서사가 생략돼 있다.
배경에 대한 묘사가 없고 하루의 구체적인 서사는 생략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유사한 여백임이 이렇게 표현한다. 됐죠? 동양의 아름다움 또는 유사한 여백임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김종삼의 시형식의 입법 생략 나왔죠? 아까 이제 비약이라는 말을 좀 썼었어. 어디서? 여기에서. 그죠? 네, 여기 보시면 고도의 비약에 의한 어구의 연결 이런 말. 자, 비약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고요. 시어의 절제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김종삼의 시형식의 중요한 미학의 하나로 생략기법. 말이 끊어진 채 끝내는 불완전한 구문 처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의 막막함을 반영하고 여러 비극적 종류를 화자의 내면의 정서로 환기시키는 됐죠?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 간단하게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가 생각보다 조금은 쉬워요. 자, 물 먹는 소, 물을 먹고 있어요. 목덜미, 할머니 손이 얹히어졌다. 요 피동 알아두셔야죠. 요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윤동주시에서 피동, 우리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피동 표현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법적인 거지만 시에서도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손, 그리고 그 손이 위치한 소의 목덜미를 부각하게 한 의도가 담겨 있다. 얹혀지는 행위는 두 대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대상이 지배 피지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고단하고 적막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그래서 얹혔다가 원래는 올바른 표현이다 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됐죠? 실제 우리가 그런 거 잊혀진 요렇게 원래는 이게 잊힌이 맞는 말이지만 어감적으로 요게 더 맞다. 왜냐면 주는 느낌이 좀 다르니. 그래서 시인들은 요것도 표준어로 좀 인정해주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문법적으로는 요게 맞기는 한데 그죠? 얹혔다. 여기서는 얹혀지는 그죠? 얹혀지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문법적인 건 우선 신경 쓰지 마요. 요 정도만 좀 머릿속에 기억해주자. 자, 그 다음 여기 물 먹는 요거 보이죠? 화자가 관찰한 장면을 짤막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는 소에 대한 고마움, 대견함, 유대감, 연민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 됐죠? 요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 그렇지, 메세소리. 그 안에 심미적 체험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읽어주는 역할. 요거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하죠? 그렇지, 바로 세계에서 자화하는 요걸 우리가 좀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자, 그 다음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냈다고. 오늘 하루 도니까 역시 됐죠. 매번 반복되는 그런 모습. 지났다고. 고의 반복. 운율 영성 밑에 계속 나와요.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그래서 서로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할머니와 소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게 함께와 서로라는 단어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적막하다라고 하면서 종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연결어미와 쉼표로 종결했다. 그래서 소와 할머니의 관계가 계속됨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외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오늘 하루도 함께 지냈다. 소와 함께 하루를 마감한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할머니의 고단하고 외로운 처지를 짐작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사 도, 이 하루, 그 다음에 도, 이런 것도 중요해요. 관형사 이와 조사 도는 이러한 할머니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함께라는 말을 통해 소와 할머니의 각별한 사이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죠. 할머니 외로운 처지다. 그리고 의지할 데 없다. 이런 것들은 뭐 사고 묻힌 또는 환과 고독, 고립무원 이런 단어 쓰는데요. 여기 이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할머니한테는 소가 되는 거지. 애잔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서로 발잔등이 적막하다. 여기 부분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는 것은 고된 노동을 함께 하였다라는 거고요.
홀로 지낸 할머니의 적막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대상은 소뿐이다. 소는 할머니에게 육체적 노동을 함께하고 정신적인 적막감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동반자. 그래서 서로라는 시어를 반복해서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 됐죠? 정신적 적막감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동반자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아주 짧은 시인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그래서 제목이라는 묵화가 갖고 있는 강한 힘도 아마 여러분들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할머니와 소의 모습, 선경, 소와 할머니 유대감, 후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문제 또 풀 때 어떻게 풀어라? 그래, 제발 부탁하건데 이렇게 특정 어미를 반복했다. 고를 반복했다고 하는데 고가 어미였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정오 판단하다 보면 궁금증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미를 잘 모르겠는데 어미에 대한 뭐 프린트나 영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절제된 언어 표현. 요거는 딱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지워주겠다. 불완전한 종결로 관계의 지속을, 이것도 읽었던 그대로니까 지워줄 수 있겠고, 이것도 읽긴 했지만 구체전산을 배제한 채 대상의 모습만 드러냈다. 음성상징어를 활용한, 이런 것들은 너무 쉽기는 하지.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 개념이 이렇게 나오면 한 번 정도 스스로 설명을 한번 해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누구한테, 그렇지, 쌤한테 설명을 요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갔죠? 문제 푸는 방법.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되겠죠. 자, 됐나요? 나머지 문제 쭉 풀어주시고 김종성의 묵화 여기까지 합시다.